안녕하십니까. HP 네트워킹 이영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엣지 커넥트 SD-WAN 템플릿 설정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SD-WAN 오케스트레이터에 장비를 온보딩 시킬 때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다 라고 해서 위자드 형식으로 장비를 오케스트레이터에 온보딩 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 5번 단계에 보시면 그 템플릿을 우리가 골라서 체크해서 원하는 템플릿을 장비에 적용시켜서 SD-WAN 패브릭에 온보딩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리스트들은 우리가 사전에 설정된 템플릿이 표시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 장비는 지금 내가 위자드를 통해서 SD-WAN 패브릭에 온보딩 시키고자 하는 장비는 어떤 템플릿을 적용받을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체크된 템플릿에 있는 내용이 장비에 적용이 돼서 SD-WAN 패브릭에 온보딩 되게 됩니다. 그러면 템플릿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템플릿 설정 메뉴인데요. 그 템플릿 설정 메뉴에 보시면 제일 위에 드롭다운으로 디폴트 템플릿 그룹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좀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내가 만들어 놨던 템플릿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목록에서 특정 템플릿 생성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하면은 그 템플릿을 수정하고 다시 재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운 템플릿을 생성하거나 기존에 생성해 놨던 사용하던 템플릿을 지우고자 할 때에는 여기 밑에 add, delete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에 보시면 왼쪽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액티브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하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show all 이렇게 해서 펼치면은 오른쪽에 available template 이라는 항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특정 템플릿에 오른쪽에 있는 available template의 내용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 템플릿에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왼쪽으로 옮기면 그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설정된 내용이 해당 템플릿에 저장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 3MO, 3month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템플릿의 항목들이 언제 변경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장비를 템플릿을 변경하게 되면은 현재 장비에 적용돼 그 템플릿을 적용받고 설치된 장비에 설정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언제 변경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변경 시점을 표시되고 그걸 참조로 해서 우리가 최근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변경을 했던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수정하거나 생성하거나 했어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Save Template Change라고 해서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어플라이언스에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밑에 오딜 로그 코멘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변경할 때 오딜 로그에 이 설정이 어떻게, 왜, 무엇을 바꿨는지 혹은 날짜 등등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만약에 잘못된 템플릿이 반영돼서 문제가 됐다라거나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추적하고 변경하고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이런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 코멘트를 잘 작성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이제 템플릿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제일 밑에 보면은 Apply Template Groups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어떤 템플릿을 어떤 장비에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그 우리가 미리 생성하고 저장해 놨던 템플릿 목록을 가지고
어떤 장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pply Template Groups라는 버튼을 누르면 위에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왼쪽에는 내가 템플릿을 추가로 적용하거나 빼거나 할 장비 대상을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템플릿 어플라이 오더라고 해서 내가 생성된 템플릿 목록 중에서 어떤 거를 추가할지 삭제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장비에 어떤 템플릿이 적용되어 있나 라는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EU 리전에 있는 장비 세대에 대해서 테스트라는 새로 만든 템플릿을 추가하고 EU라는 템플릿을 제거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기존의 랩 EU라고 적용되어 있는 템플릿이 랩 테스트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왜냐하면 EU는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구조화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템플릿을 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적용을 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비가 뭐 5대, 6대다 라고 하면은 크게 뭐 템플릿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약 100개 정도 장비가 있다. 사업장이 100개가 있고 장비가 한 200대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장비를 온보딩 하거나 정책 관리를 할 때 템플릿을 통해서 동일한 정책과 설정을 내려줄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되거든요. 이게 SDN이 추구하는 컨트롤 플레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해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EU 리전이 있고요. KR 리전, 그리고 US 리전 이렇게 있다. 그리고 각 리전에는 3대의 장비가 있다. EU1 허브로 사용되는 EU1이 있고요. EU2, EU3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리전에 허브 하나, 스포크 2개 이렇게 장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리스트를 각각의 템플릿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비들이 붙을 때에는 먼저 온보딩에 대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을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인데 각 리전별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타임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템플릿 하나 그리고 리전별 혹은 국가별 글로벌 템플릿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면 장비가 붙을 때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을 받게 되면은 이 장비의 특성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정하고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템플릿을 이용해서 운영 관리하기가 좋은 부분이 시큐리티, 존 베이스 파이어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같은 부분은 전체 우리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이런 시큐리티 폴리시들을 한 번에 다 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각 리전이나 장비, 국가별로 별도의 시큐리티 폴리시들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브, 스포크 또 역할에 따라서 다른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보지 않고 세로로 볼 경우에는 EU1의 허브 역할을 하는 애는 글로벌 온보딩 템플릿, 그리고 글로벌 EU 리전 템플릿, 그리고 시큐리티 글로벌 템플릿, 그리고 EU 리전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템플릿, 그리고 허브 역할을 할 때 필요한 설정, 이렇게 해서 각각 장비별로 설정을 내려받고 곧바로 온보딩하고 본인 장비에 온보딩된 장비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계층적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온보딩을 시키고 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온보딩 할 때 글로벌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템플릿들을 보면 시스템 템플릿 여기에는 이제 SDN 전반적인 동작 기본 설정들이 들어가고요.
DNS도 뭐 8888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너 메시지, 그리고 장비나 유저에 대한 유저 설정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HTTPS에 대한 가속을 부스트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의 인증서를 같이 뿌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쉐이퍼, QoS 정책,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디파인, 유저 디파인된 어플리케이션들도 한 번에 같이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설정 없이도 이렇게 같이 뿌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매니지먼트 서비스, 뭐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터에 접속하는 서비스들은 이 템플릿을 모두 다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같이 한 번에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세션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도 다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으로 잡아놓으면은 효과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예시를 드렸지만 각 리전별로 우리가 각 타임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타임존들을 이렇게 각각 장비별로 설정하지 않고 파란색처럼 데이트 타임을 각 나라에 맞게 템플릿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 파이어월 프로텍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웬 인터페이스 혹은 랜 인터페이스에 도스 어택이라든가 신 어택 이런 부분들을 얘가 기본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파일들이거든요. 이런 프로파일들은 우리 전사에 거쳐서 공통의 이런 설정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텍션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 글로벌 시큐리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시큐리티 폴리시, 즉 공통적인 존 베이스 파이어월 정책, 예를 들자면 사업장에서 유튜브를 막고 싶다라든가 사업장에서 인스타그램을 막고 싶다라든가 이런 전 세계 공통의 어떤 보안 정책들, 존 베이스 파이어월 정책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시큐리티 폴리시도 글로벌하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큐리티 폴리시들은 별도로 리전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가 각 리전별로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에 접속하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설정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각 리전이나 국가별로, 사업장별로 시큐리티 폴리시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특정 리전에 허브가 다수의 허브가 있다. 그래서 액티브 허브는 1, 스탠바이 허브는 2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피어 프라이어티를 통해서 스포크 장비가 어떤 허브를 메인으로 볼지에 대한 선정을 피어 프라이어티라고 하는데, 그런 피어 프라이어티들도 어차피 허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뿌려서 장비가 SDN 패브릭에 온보딩 됐을 때 곧바로 특정 허브를 액티브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같이 내릴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설정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 구조처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내 고객에 맞게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이런 템플릿들을 잘 활용하시면 온보딩이나 아니면은 정책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베이스 파이어월을 설정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템플릿으로 내려지는 존 베이스 파이어월 정책들이 있고요. 장비, 특정 사업장에 있는 장비에만 별도로 설정하는 이런 존 베이스 파이어월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템플릿에서 적용하는 이런 존 베이스 파이어월 정책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EU 브랜치 랜에서 웬으로 가는 정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랜 인터페이스에 EU 브랜치 랜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웬 인터페이스가 있는 모든 장비에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물론 내가 선택한 장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겠지만 이 장비에 설정을 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머지, 리플레이스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머지는 기존 정책에 없는, 충돌하지 않는 프라이어티 값을 가진 정책이 그 위에 추가돼서 정책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리플레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책을 아예 싹 지우고 이 템플릿으로 내린 정책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정책이 있는데
리플레이스를 하고 이 정책을 적용을 템플릿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세이브를 하게 되면 모든 사업장에 이 템플릿이 뿌려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에서 우리가 시큐리티 폴리시를 정하면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add 룰을 추가하면은 프라이어티가 1000번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ACL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티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1000부터 자동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만지지 않고 1000부터 차례차례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장비에 적용이 되는 프라이어티 순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머지 모드로 해서 정책을 내렸을 때도 충돌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 사업장의 장비에만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서 특정 장비의 시큐리티 폴리시 메뉴에 들어가시면 동일한 비슷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add 룰을 하면은 일단 10번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으로 적용할 때 하는 프라이어티 넘버 그리고 장비에 직접 적용할 때 프라이어티 넘버들을 잘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보안 정책들을 세운다라고 하면 머지를 써서라도 충분히 글로벌한 템플릿으로 내리는 보안 정책 그리고 개별 장비에 설정되는 보안 정책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프라이어티가 높은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 템플릿으로 내린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별 장비에는 1부터 999까지로 일단 설정을 하고 템플릿을 통해서 한 것들은 1000부터 2000 사이의 넘버 그리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2만 번대를 쓰기 때문에 2만 번으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임플리시 정책들은 65,535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번호를 써서 우리가 임플리시 정책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65,530이라든가 이런 번호를 먼저 앞에다가 적용을 해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장비에 개별 설정된 정책보다 템플릿으로 내리는 정책들이 우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템플릿에 대해서 내려지는 프라이어티를 뭐 1부터 99로 사용을 하시고 개별 장비에 설정하는 것들을 1000부터 2000까지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일단 붙여서 뭐 설정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고객의 정책 사이즈나 플랜을 좀 면밀히 살피고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좋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안 정책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템플릿 설정 메뉴를 한번 같이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컨피규레이션에 가셔서 템플릿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놔서 설정해놨던 이렇게 템플릿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 2를 하나 만들고 싶다. 2 이렇게 만들고요. 세이브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액티브 템플릿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원하는 설정들을 집어넣고 템플릿 2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세이브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테스트 2025 04월 이런 식으로 뭐 템플릿을 적용을 해주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3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 QS 폴리시, 뭐 CLI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물론 각각의 템플릿에 가보시면은 설정하는 메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테스트 3 2025 04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템플릿들을 좀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테스트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에 트리 메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EU 리전에는 테스트, KR 리전에는 테스트 2, US 리전에는 테스트 3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들을 한번 가정하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U 리전에는 테스트,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KR 리전에는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US 리전 테스트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EU에는 테스트라는 게 들어갔고요. KR에는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테스트 3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다 빼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제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대로 빠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템플릿에 가서 내가 지우고 싶은 템플릿들이 있으면 테스트 3을 골라놓고 네, 딜리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스트 3이 지워지게 됩니다. 일단 테스트 했던 것들은 다 삭제를 하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들이 사용되고 있으면은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하실 때 물론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how all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후에 제가 임의로 시큐리티 폴리시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시큐리티 폴리시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EULAN에 추가를 해서 deny all 돼 있던 부분을 여기다가 해서 뭐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deny 이런 식으로 해서 enable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설정을 하고 세이브를 하는 즉시 이 설정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템플릿으로 운영을 할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좀 분간을 해서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